어릴 적 나는 매년 여름만 되면 할머니 댁에서 한 달씩 머물곤 했다. 할머니 댁은 깊은 산골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동네 자체가 작고 외딴 곳에 있었기에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여름 나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여름의 날씨는 이상하리만치 눅눅하고 스산했다. 낮에는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었지만 밤이 되면 갑자기 서늘해지며 기이한 안개가 온 마을을 뒤덮었다. 이러한 안개는 보통 새벽이 되어서야 거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디에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잠을 설쳤다. 할머니 댁에는 큰 마루가 있었는데 나는 밤마다 그 마루를 지나다녔다. 어느 날 밤도 그렇게 마루를 지나 침실로 향하던 중 문득 마루 아래에서 무엇인가 찰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비에 젖은 나무 바닥 탓이라 생각하여 넘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려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소리가 나는 정확한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마루 위쪽으로 몸을 낮췄다. 그곳은 어둡고 습했으며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귀를 기울이다 보니 소리는 더 명확하게 들렸다. 찰싹거리는 무언가의 움직임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러던 찰나 나는 소리가 나는 지점을 향해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눈앞에서 휙 스쳤다.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빛을 비췄을 때 나는 그곳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오랜 세월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여 아마도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몰래 찍힌 듯한 모습이었고 모두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익숙하게 느껴진 그 배경은 바로 할머니 댁의 마루였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포즈와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그것은 마을에 거주하던 한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그 무언가는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해를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곧 내 차례야 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즈음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늘한 바람이 지나간 듯 한기를 느꼈다.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이 집은 오래된 나무를 사용해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무 영혼들이 깃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할머니께 마루 아래에서 발견한 상자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여셨다. 그 상자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흔을 넘긴 한 할아버지의 것으로 그분은 이 집에 얽힌 소문들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으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상자를 곧바로 다시 마루 밑에 두자고 하셨다. 이는 그분의 유일한 부탁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분의 평화를 존중해왔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나는 더 이상 그 상자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다시는 그 미스터리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그 이후로 나는 할머니 댁의 마루 근처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여름의 기억은 지금도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내 머릿속에 생생히 되살아나곤 한다. 할머니 댁의 마루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그때의 공포와 기억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댁의 여름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유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과 졸업 후 각자의 삶에 묻혀 지내다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종우의 할머니 댁이 있었는데 넓은 마당과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번잡한 삶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정원이 아름다웠다. 해질녘에는 노을이 산 너머로 지면서 멋진 풍경을 연출했다. 해가 지자마자 종우는 친구들을 불러 저녁을 준비했다. 바베큐 그릴에 불을 올리고
신나게 고기를 굽다 보니 다들 즐거운 마음의 술잔을 기울였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모여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민석이 갑자기 비밀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들아, 이 근처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확실하진 않아. 그래도 그냥 재미 삼아 들어봐.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민석을 쳐다보았다. 민석은 장작불이 이글거리는 가운데 음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마을 좀 외곽 쪽에 산이 있잖아. 그 산 쪽엔 예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대.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그 산골짜기에 집을 지었다고 해. 사람들은 왜 굳이 그리로 갔는지 궁금해했지만 청년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고 해.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실종됐다는 소문이 들려왔대. 마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산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밤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그 소리는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분명하게 들려왔대. 돌아오지 마라. 이곳은 우리 것이다라는 소리였다고 해. 그 후로 산에 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을은 길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대. 민석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은 등에 오싹함을 느꼈다. 모두들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지었지만 은근한 두려움이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지만 유진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집 주위로는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보는데 그 순간 그녀는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림자는 너무나 빨리 사라졌지만 확실히 사람의 형태였다. 유진은 그 순간 민석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피곤한 몸으로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종우는 반 농담조로 말했다. 에이,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거겠지. 오늘은 산에 가보자고. 낮이고 우리도 많으니까 겁낼 거 없잖아. 그래서 친구들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숲길은 고요했고 가끔 바람 소리와 함께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다. 하지만 산을 깊이 들어갈수록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마침내 오래된 폐가 하나가 나타났다. 종우는 웃으며 말했다. 봐,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 다 오래전 얘기지 뭐. 그때였다. 갑자기 미묘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속에서 삼킨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심장이 멎은 듯 멈춰섰다. 들려오는 소리는 영락없는 속삭임이었다. 돌아, 여기는 우리 것이다.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인 친구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는 민석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이후로도 그 마을의 근처에는 밤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도 그곳에선 바람에 실린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유진은 가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 때마다 그날 느꼈던 오싹함을 잊지 못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 속삭임은 여전히 어둠 속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는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미스터리와 공포에 매료된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흉가를 탐험하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섰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오래된 산속저택으로 한때는 유복한 가족이 살았지만 몇십 년 전 끔찍한 사건 이후로 버려졌다는 이야기였다. 출발하기 전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 저택은 울부짖는 집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근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밤이 깊어질수록 집에서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소리는 저택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집주인의 어린 딸이 집에서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동원된 가족과 친척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씩 사라졌다고 한다. 결국 그 집은 버려졌고 그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가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밤 10시에 탐험을 시작했다. 차로 산 길을 따라가다 보니 이내 낡은 철문과 함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택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고 나무들은 밤바람에 따라 오싹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저택으로 들어섰다. 이 저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방대했다.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강타했다. 벽에는 예전에 화려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벽지가 찢겨져 걸려 있었고 바닥은 군데군데 썩어 들어가 발이 푹푹 빠졌다. 집 안은 싸늘했고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마다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더 음습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저택에서는 나올 리 없는 소리에 우리는 모두 한 곳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용기를 이겼고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피아노 소리는 희미하고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소리가 난 곳은 저택의 중앙에 위치한 큰 거실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피아노는 없었고 먼지 쌓인 자국뿐이었다.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우리는 저택의 2층으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 여러 방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발소리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따라갔다. 발소리는 점점 더 어두운 복도의 끝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꽤나 가파른 나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아마도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인 것 같았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숨 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벽 한쪽에 어린 소녀의 그림이 있었다. 그림은 서투르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이야기하려는 듯 보였다. 그런데 소녀의 손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벽에 난 작은 틈이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벽의 작은 틈을 더듬으며 밀어보았다. 그러자 벽이 슬며시 열리면서 안쪽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난감 인형과 먼지가 쌓인 책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소녀가 사라지기 전 날까지 쓴 흔적들이 있었다. 소녀는 자기가 늘 집안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있었으며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일기에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 시큼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며 위층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달려나와 위층으로 향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거실에 설치해둔 카메라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져가고 있을 뿐이었다. 나오는 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비명과 냄새의 의미가 무언지 알 것 같았고 다시는 그 흉가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던 기분은 여전히 잊을 수 없다. 그곳에 홀로 남겨진 소녀와 함께 말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우리 친구들과 나의 끔찍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절대 흉가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할 뿐이다.